엄마, 잠깐만 앉아보세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다친 이후 옥분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거 좀 보세요. 민수는 화면을 돌렸다. 요양원 홈페이지였다. 강남에 새로 생긴 곳인데 시설이 호텔급이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윤옥부는 불안한 예감에 손을 꼭 쥐었다. 엄마도 여기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진이랑 얘기 많이 했는데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계속 넘어지시고 저희가 항상 불안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면서 무슨 불안? 저희가 자주 못 와서 더 걱정되는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거기 가시면 24시간 간호사 있고 식사도 다 나오고요. 내가 그렇게 불편해 보여? 손목 다친 거 빼면 나 혼자 다 하는데.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다음엔 머리일 수도 있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집 팔면 되죠. 지금 시세가 15억은 넘을 거예요. 거기서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집을 팔아? 옥분의 얼굴이 굳었다. 너희 아빠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을 너희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니 이 집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민방만 3개예요. 팔아서 좋은 곳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너희한테 현명한 거겠지. 10억은 남겠네. 그거 너희가 나눠 가지려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이는 아들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데 엄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구나.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여기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얼마나 자주 볼 건데?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상황 봐가면서요. 명절엔 오겠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옥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힘나게 합니다. 그냥 한번 알아보세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아놨으니까 가보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너 오늘 이것만 얘기하려고 온 거야? 옥분은 허탈하게 물었다. 시간이 없어서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민수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손목 무리하지 마시고. 문이 닫혔다. 옥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검색해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요양원 사진이 떠 있었다. 깨끗한 복도, 밝은 식당, 웃고 있는 노인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거짓말 같았다. 옥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이 집이 웃음으로 가득했었다. 주방으로 걸어가니 남편이 손수 만들었던 선반이 보였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여보, 옥부는 중얼거렸다. 우리 집을 팔아야 한대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대답은 없었다. 빈집은 그저 정막만을 되돌려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상담 가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답장 좀 해주세요. 재촉하는 문자가 올 때마다 옥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딸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저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자주 못 가잖아요. 라는 말만 돌아왔다. 작은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밤이 되면 정막이 더 무거워졌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반찬통에는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다. 밥을 하기도 귀찮았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하나.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손목이 쑤셨다. 다친 곳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빨래를 하다 보니 통증이 심해졌다. 민수 말이 맞는 걸까?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땐 정말 병원에 실려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수도. 이렇게 늙는 건가? 옥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어느 날 오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윤옥분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에서 새로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 아시죠? 어르신께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복지주택이요? 옥부는 잠시 멈칫했다. 네,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주택이에요. 각자 방이 있고 원하시면 공동 공간에서 다른 분들이랑 함께 시간도 보내실 수 있고요.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도 부담 없으세요. 나 괜찮아요. 집도 있고. 옥부는 습관적으로 거절했다.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 가시면. 전화를 끊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옥부는 거실을 둘러봤다. 텅 빈 소파, 꺼진 텔레비전, 먼지 쌓인 선반. 15억짜리 집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 집에 남은 건 적막뿐이었다. 아이들은 이 집이 아니라 이 집의 가격만 필요한 거였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민수의 문자는 계속 왔고 요양원 상담 날짜는 다가왔다. 그날 아침 옥부는 결심했다. 요양원이 아닌 복지주택. 떨리는 손으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 복지주택 말이에요.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옥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옥부는 중얼거렸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요양원은 안 갈 거야. 내가 다른 곳 알아봤어. 답장은 금방 왔다. 뭐라고요? 무슨 거죠? 엄마, 제대로 알아보신 거 맞아요? 옥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방에 들어가 낡은 트렁크를 꺼냈다. 남편이 쓰던 안경, 옛날 미용실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앨범. 하나씩 꺼내보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진 속 젊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었던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옥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입주 날짜가 정해졌다. 민수에게 알렸지만 바쁘니까 짐은 이사업체 불러서 하세요. 비용은 송금할게요. 라는 차가운 답만 돌아왔다. 입주 당일 옥부는 혼자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택시를 탔다. 뒤돌아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5억의 가치를 지닌 하지만 이제는 온기라곤 찾을 수 없는 집. 아저씨,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이 적막 속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푸른마루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5층짜리 건물은 깔끔했지만 옥분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76년을 살면서 남의 집에서 산 적이 없었다. 늘 내 집이 있었고, 내 방이 있었고, 내가 아는 냄새가 있었다. 201호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복지사가 밝게 웃으며 안내했다.
너무 밝은 미소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방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다. 15억짜리 집에서 이 작은 방으로. 옥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여기가 내 집이라니. 창밖을 내다봤다. 다른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예전 집에서는 작은 마당이라도 있었는데 옥부는 커튼을 닫아버렸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옥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하지만 옥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첫날 밤은 길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 낯선 냄새.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벽이 얇았다. 옥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옥부는 경계하며 물었다. 옆집 사는 이은자예요.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냄비를 들고 서 있었다. 어제 이사 오셨죠? 된장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싫어서요. 나눠 드실래요? 아, 저는 괜찮아요. 옥부는 거절하려 했다.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자꾸 남더라고요. 이은자 73세는 냄비를 옥분의 손에 쥐어주고는 휙 돌아섰다. 다 드시고 나중에 냄비만 갖다 주세요. 문이 닫혔다. 옥부는 멍하니 냄비를 들고 서 있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다. 그 향은 오래전 남편이 끓여주던 맛을 떠올리게 했다. 눈물이 또 났다. 국을 데워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았다. 딱 좋았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걸까? 옥부는 그릇을 비웠다. 다음 날도 이은자가 찾아왔다. 어제 맛있으셨어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그 다음 날은 김치찌개였고 그 다음 날은 콩나물국이었다. 자꾸 이러시면 제가 미안해요. 옥분이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나도 누가 먹어줘야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이은자는 환하게 웃었다. 혼자 먹으면 대충대충 먹게 되잖아요. 옥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은자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만 나타나 음식을 건네고 사라졌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옥부는 복도를 걷다 공동식당을 발견했다. 몇몇 노인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옥부는 문 앞에서 멈칫했다. 새로 오신 분 아니에요? 들어와요. 들어와. 한 할머니가 손짓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돌아서려는데 이은자가 나타났다. 옥분 씨, 여기서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나아요. 나는 그냥 한 번만 먹어봐요.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이은자의 손에 이끌려 식당에 들어갔다. 노인들이 반겼다. 이름을 물었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자식은 몇이냐고 물었다. 옥부는 짧게 대답했다. 아들 둘, 딸 하나예요. 와, 삼남매네요. 부러워라. 자주 오시겠어요?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황 봐가면서요.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자식들 다 바쁘죠?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도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명절에나 보면 다행이에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처지였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옥부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월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돌봐드린다는데 그리고 진이의 목소리.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짐이었을까?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하얗게 센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들은 옥분을 보며 말했다. 사장님 손은 마술손이에요.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온 문자가 하나 있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옥부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은자였다. 옥분 씨, 내일 산책 갈래요? 날씨 좋대요. 나는 그냥 30분만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이은자가 환하게 웃었다. 내일 10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문이 닫히고 옥부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이은자의 따뜻한 된장찌개처럼 조금씩 마음이 녹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은자와의 산책이 일주일째 이어졌다. 처음엔 30분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1시간도 금방 지나갔다. 복지주택 주변 공원을 걸으며 이은자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기 싫어서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은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이제는 여기가 편해요. 내 공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이 됐다.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복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윤옥분 어르신,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프로그램 있으세요? 문화 프로그램이요? 네, 서예교실, 노래교실, 사진동호회 같은 거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사진이라는 단어에 옥분의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옥부는 트렁크 깊숙이 묻어둔 카메라를 꺼냈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던 필름 카메라. 오래되어 먼지가 수북했다. 렌즈를 천천히 닦았다. 뿌옇던 렌즈가 점점 맑아졌다. 이걸 다시 들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적응 중이야. 그게 엄마, 집 전세금 말이에요. 옥분의 표정이 굳었다. 역시나였다. 이번 달 말에 민지 등록금 내야 하는데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 보증금 내느라 전세금 일부 썼어.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이야.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병원비 같은 거는 어떡하시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야. 너희한테 손 안 벌리려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당연히 저희가 모실 건데 민수야, 엄마가 30년간 미용실 하면서 봤어. 나중에 모신다는 말 믿고 재산 다 넘긴 노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자주 온다더니 결국 명절에도 안 오더라.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
엄마는 우리를 그런 자식들이랑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만 엄마 삶은 엄마가 책임지고 싶어. 그게 너희한테도 부담 안 주는 길이야.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끼리 알아볼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화가 끊겼다. 옥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복지주택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알록달록한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사진 동호회 첫 모임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진이라. 어르신, 사진에 관심 있으세요? 뒤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복지사 배지를 단 30대 초반 여성이 서 있었다. 저는 이 복지주택 담당 복지사 정아림이에요. 네. 저는 윤옥분이에요. 사진 동호회 한번 나와보세요. 다들 초보니까 부담 없으실 거예요. 정아림은 환하게 웃었다. 혹시 예전에 사진 하셨어요? 어르신 눈빛이 뭔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옥부는 놀라 정아림을 봤다. 어떻게? 제 아버지가 사진작가셨거든요. 사진 찍는 분들은 빛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가볼게요. 수요일 오후 2시 옥부는 카메라를 들고 복지주택 다목적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7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만 한 할아버지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정아림이 반갑게 맞았다. 와, 필름 카메라. 요즘 보기 드문데 멋지시네요. 오래된 거라. 아니에요. 필름 카메라가 훨씬 감성적이잖아요. 자, 오늘은 복지주택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찍어보세요. 1시간 후에 다시 모여요. 노인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다. 옥분도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복도 끝 창가에 앉아있는 이은자가 보였다. 햇살이 이은자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였다. 찰칵. 오랜만에 듣는 셔터 소리.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해? 이은자가 돌아봤다. 사진 찍었어. 예쁘게 나왔을 거야. 이은자가 웃었다. 뭐 찍을 게 있다고. 그래도 고마워. 그 후로 옥부는 멈추지 않았다. 정원의 핀 코스모스, 공동식당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 모든 게 피사체였다. 1시간 후 다목적실로 돌아왔을 때 옥분의 표정은 환했다. 어때요? 재미있으셨어요? 정아림이 물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즐거웠어요. 다행이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꼭 올게요. 그날 저녁 옥부는 방에 돌아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여기서의 삶이 나쁘지 않네. 월 20만 원의 임대료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도 넉넉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진이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등록금 얘기. 응. 엄마가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괜찮아. 엄마도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 다만 엄마도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알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복지주택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노을은 더욱 아름다웠다. 빛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 내가 보지 못했을 뿐.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민수와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은 생겼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 동호회에 참여한 지 2달이 지났다. 옥부는 매주 복지주택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이웃들의 웃음, 정원의 꽃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작은 것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인수야, 들어와. 민수는 옥분의 작은 방을 둘러봤다. 벽에는 옥분이 찍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생각보다 정돈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그래. 작지만 내 공간이야. 앉아.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양 엄만 고집했던 거 옥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다. 미영이랑도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편한 대로만 하려고 했다고. 인수야, 전세금 얘기도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급해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정작 엄마가 필요할 때 우리는 짐으로만 생각했네요.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도 엄마는 우리 키우면서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가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다만,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가 30년간 미용실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 자식들 믿고 모든 걸 맡겼다가 외로이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엄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도, 너희가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옥부는 민수를 바라봤다.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배우는 중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사람이 되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복도에서 이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분 씨, 산책 갈 준비됐어요? 아, 잠깐만요. 옥분이 문을 열자 이은자가 서 있었다. 아, 손님 오셨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큰아들이에요.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여기서 정말 잘 지내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이은자가 웃으며 말했다. 사진 솜씨도 대단하세요. 지난주에 단지내 사진전에서 어머니 작품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사진전이요? 민수가 놀라 옥분을 봤다. 아, 그냥 작은 거야. 옥분이 손사래를 쳤다. 무슨 작은 거예요? 복지사님이 구청에 전시하자고 하셨잖아요. 이은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나중에 오세요. 이은자가 나가고 민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봤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찍으신 거예요? 응. 요즘 다시 시작했어. 예전에 미용실 하던 시절 취미로 하던 거 있잖아. 저는 엄마가 여기서 외롭게 지내실 줄 알았는데 민수는 감탄했다.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여기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옥부는 미소 지었다. 눈치 안 봐도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이 선택을 하셨는지. 그날 저녁 민수는 미영에게 전화했다. 여보,
엄마 복지주택 다녀왔어. 어때? 불편해하셔? 아니, 오히려 우리 집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으셨어. 친구들도 생기고, 사진도 다시 시작하시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엄마한테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이런 독립적인 공간이었나 봐. 그래? 응. 월 20만 원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엄마 연금이 180만 원이니까 충분히 감당하시는 거야. 우리 도움 없이도. 그렇구나. 나도 다음에 같이 가볼게. 한 달 후 복지주택에서 작은 사진전이 열렸다. 제목은 다시 피어나는 오후. 옥분의 작품을 포함해 사진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옥분의 사진 중에는 이은자의 뒷모습, 공동 식당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들, 노을 아래 선 복지주택의 모습이 있었다. 민수와 진이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할머니, 사진 정말 멋있어요. 손녀 민지가 감탄했다.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 사진 좀 찍었거든. 엄마, 이거 보세요. 진이가 한 사진 앞에 멈췄다. 석양을 배경으로 복지주택 정원을 거니는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네요. 응. 엄마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전시를 다 보고 난 후 가족들은 옥분의 방에 모였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편하네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우리가 편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옥분은 미소 지었다.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그래도 자주 올게요.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옥분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자. 찰칵. 셔터가 눌렸다. 렌즈에는 웃고 있는 가족들이 담겼다.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정아림이 다가왔다. 어르신,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달에 구청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어르신 사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던데요. 특히 새로운 시작 작품. 옥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잖아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었다. 그날 밤 옥분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이들이 왔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엄마로 봐주는 것 같아 기쁘다. 월 20만 원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니.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구청 갤러리 전시회 당일 옥분은 이른 아침부터 설렜다. 이은자와 정아림이 함께 갤러리로 향했다. 어르신, 떨리시죠? 정아림이 웃으며 물었다. 응. 이렇게 큰 전시는 처음이라. 갤러리에 도착하자 옥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얀 벽에 그녀의 사진들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다. 다시 피어나는 오후라는 제목 아래 15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은자의 뒷모습, 아침 산책하는 노인들, 공동식당의 웃음, 석양 아래 복지주택, 정원의 코스모스. 모두 지난 몇 달간 옥분이 담아낸 순간들이었다.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진이가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너희가 어떻게. 정아림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이런 큰 날 어떻게 안 와요? 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전시장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청 관계자들, 복지주택 이웃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도 왔다. 작가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기자가 다가왔다.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의 사진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노년의 삶을 이렇게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은 처음 봤습니다. 기자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어떻게 다시 사진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제가 복지주택에 입주하면서요. 처음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진을 다시 시작하면서 깨달았죠.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복지주택 생활은 어떠세요? 월 20만 원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요양원이나 자식 집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옥부는 환하게 웃었다. 제 공간에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이제야 정말 이해했어요. 엄마한테 필요했던 건 우리의 동정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였네요. 그래, 엄마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옥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옥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 노인복지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과 독립적 노후 생활에 대해 강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세요. 옥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첫 강연 날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옥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30년간 미용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시간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죠. 월 20만 원으로 제 공간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도움받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다가와 질문했다. 정말 자식들 도움 없이 살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연금과 약간의 저축만 있으면 됩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살 때가 더 외로웠어요. 여기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서 훨씬 행복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옥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주 사진 동호회 활동, 월 2회 강연, 그리고 이웃들과의 소소한 모임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다. 어느 날 저녁 복지주택 옥상 정원에서 이은자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옥분 씨, 여기 온 거 후회 안 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나도요. 처음엔 자식들한테 밀려난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옥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찰칵. 렌즈에는 노을 아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두 노인의 뒷모습이 담겼다. 작품 제목은 이미 정해졌다. 우리의 오후. 그날 밤 옥부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76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살. 이게 진짜 노후구나. 빛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
이제 나는 다시 빛을 찾았다. 옥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LH 실버주택 같은 선택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대로 독립적인 삶을,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에 많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